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2016년 구의역 모두 2호선이라는 공통점 외에 정비 직원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변을 당했다는 점도 같습니다. 지난달 28일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살 청년이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죠. 이러면서 지하철 안전 업무가 왜 이렇게 위험한 지경인가,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는 원인과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안전 업무를 외주로 돌리면서 이런 상황이 된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울시가 30년 이상 노후된 인프라 시설물을 개선한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인데요. 노후 기반 시설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5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건데요. 서울시는 도심 기반 시설물이 집중된 곳이죠. 10년 후에는 기반 시설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화 상태에 접어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남양주 진접선 지하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앞서 텔레비전 중계로도 전해드렸는데요.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록시트의 준 애프터는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김모 씨의 사망 사건, 지하철 안전 업무 문제, 그리고 외주업체의 문제,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점이 더 개선돼야 할까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 비정규 지부의 유성권 지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그 유 지부장께서도 정비사로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서울지하철 전동차 정비 검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정비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스크린도어도 수리하십니까? 스크린도어는 그 외부에서 지금 노출되는 작업이고요. 예. 저희는 지금 내부에서 노출이 안 되는 작업입니다. 아, 내부에서 노출 안 된다는 거는 스크린도어 외에 어떤 선로상의 어떤 정비 문제나 어떤 그런 배선 문제, 이런 것들을 정비하시는 겁니까? 지금 시민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지하철을 직접 정비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차량을 직접 정비하시는 일을 네네. 하시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는, 네, 이번 스크린도어 수리업체 직원이 변을 당한 이 업체와는 좀 다른 별개의 회사로 보면 되겠네요. 회사는 별개의 회사로 돼 있고요. 예, 예. 지금 안전 업무가 계속 예전부터 계속 이슈화가 돼 있었는데, 예. 스크린도어랑 지금 지하철 전동차 정비 업무는 핵심 업무로 지금 분리가 돼 있는데, 예. 거의 업무 형태로 봐서는 거의 같은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핵심 정비 업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시고. 자,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를 접하면서 그 동료분들과도 굉장히 좀 참담하셨겠어요. 어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모든 철도 용사자분들이 저랑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작업 전에 안전 관련 수칙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가슴속에 다시 점검을 하는데, 예. 이번 사고 이후에 개선에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안전은 혼자만 대비한다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렇군요. 이번 사망사고 이후에 동료분들도 지금 작업자 내려갈 때 더욱 큰 부담감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혼자만 대비해선 이게 답이 없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숨진 김모 씨는요, 입사 7개월 차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년이 채 안 된 신입 직원인데, 이렇게 혼자 작업하는 경우들이 실제로는 많습니까?
실제로 엄청 많고요. 그냥 작업 현장마다 틀린데 예. 작업을 이제 혼자서 하는 작업이나 2인 1조의 매뉴얼이 있지만 그 부분들이 뭐 되게 많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고요. 예. 실제로 뭐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철 공사 신입사원들이나 외주업체 신입사원들이 예. 같은 입사 연도에 입사를 똑같이 하더라도 지하철 공사 신입 직원들은 임용 한마디로 채용하기 전부터 안전교육이랑 기본교육을 다 받고 들어오는데 예. 외주업체 직원들은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바로 입사하자마자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입니다. 아, 외주업체 직원들에게는 안전교육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교육이 그 지하철 공사 측에서나 뭐 이번엔 서울 메트로인데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에서도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불관계에서 만약에 그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그게 도급인 거죠. 직접 고용도 아닌 것인 상태이기 때문에 도급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경우가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주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실제 어떤 현장에서는 또 그 서울 메트로든 서울 도시철도공사든 이쪽에서는 교육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인데 지금 그 지난해 강남역 사고 이후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는 2인 1조 규정이 굉장히 좀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혼자서 작업하게 됐단 말이죠. 이 네네. 사고가 한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 사고가 계속 발생되는 이유는 예. 그 공사나 서울시 측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매스컴에서 나올 때마다만 뭐 해결책을 방안 측은 뭐 강구한다고 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뭐 언론에서 시민에서 뭐 그 관심이 좀 어느 정도 사그러지면 그거에 대해 고칠 생각을 솔직히 안 하고 있는 거죠. 평소에는 비용 별로 문제나, 신경 쓰지 예. 않는다. 예, 비용 문제나 그런 부분들을 다 핑계로 대면서 예. 행자부 지침이나 그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비용 문제 좀 더 들어가서요. 네네. 사람을 채용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인건비가 들고. 뭐 그런 것 때문인지 그 실무자들은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게 그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행자부 지침에 총액 인건비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총액 인건비가 올라가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 비정규직을 양상을 하고요. 그 양상 비정규직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최저 낙찰제, 최저 입찰제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영세 업체들은 저임금을 쓰는 140만 원, 150만 원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린 친구들 교육을 좀 충분히 하고 지금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린 친구들을 채용하는 문제들이 엄청 심각하죠. 아, 그렇군요. 이런 또 네. 문제가 있었군요.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네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왜 지하철에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있고 이번에 2호선은 서울 메트로 소속인데 서울 메트로 직원들이 그 역사의 스크린도어가 고장이 났으면 그 나와서 좀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지하철이 들어오거나 이런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은 아무리 정비 직원이 혼자 왔더라도 그걸 좀 알려주고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진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작업이라는 게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안전의 업무는. 그런데 지금 작업 현장에서는 절대 협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마디로 외부 업체 직원들과는 대화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요. 예. 현장에서 대화하고 아니면 작업장에서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작업을 동시에 같이 하면 작업 지시나 아니면 작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도 불법인 거죠. 아, 그러니까 법 그런 자체도 문제인 거고. 예. 직원들끼리의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갭을 없애야 되는데 그 갭을 더 심화시키는 거죠. 아, 정리하자면은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서 더 들어가서 서울 메트로 직원들이 만약에 거기서 현장에서 그 봐주거나 같이 그 정비 업무를 협업하게 되면은 그 자체도 또 하나의 그 업무 지시를 받는 어떤 원청과 하청 어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좀 곤란하고 현장에서 좀 껄끄러움이 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아, 이 굉장히 또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계속 안전하지 않게끔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이 외주를 두는 네. 시스템에서는?
외주를 주는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이거는 보장받을 수 없는 안전이고요. 뭐 시민 안전을 계속 뭐 말들은 많이 하는데 예. 이 방식으로는 뭐 아무리 뭐 자회사를 만들든 뭐 안전을 강화하든 이 방식으로는 절대 뭐 바뀔 수 없는 시스템이고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 지난해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사 사망 사고는 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열차 위치 표시 기계 같은 거, 네. 수리하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알람 장치들이 좀 고장이 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비 기사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좀 현재 어떻습니까? 예전에 담보됐던 시설들 자체는 많이 지금 더 보강이 돼야 되는데 더 퇴화됐고요. 예. 예를 들어서 전동차가 움직이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지에서 전동차 왔다 갔다 되게 많이 수시로 하는데 예. 예전에 그거 안전 관리자가 꼭 있게끔 돼 있었는데 지금 인원이 없어서 안전 관리자마저도 없습니다.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정부에서는 인원을 줄이라고 압박을 하고 네 그러면 공사나 아니면 서울시에서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 경영 효율화 어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외주로 많이 돌리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 업무 자체도 굉장히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이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현재 실무선에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대책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전 업무는 무조건 공사에서 직영화를 하고 그다음 정규직화를 해야 되지만 지금 그 부분들이 많이 좀 아쉬운데 그 예. 부분들을 좀 제가 보기에는 힘들더라도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요. 박 시장이 다 모든 이 권한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있거든요. 예,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렇죠. 더욱. 예, 그렇죠.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메트로 사장이 없는 상황에서 예. 지금 많은 이런 불편한 진실들이 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할 거예요. 예. 하지만 서울 메트로에서의 해결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없다고 보는 게 어차피 금전적으로 드는 부분이고 예. 어느 누군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을 하고 책임을 지고 그 부분들을 좀 고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담당하는 직원들은 어떤 정규직화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정규직화하고 그 업무를 직영화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그 전문 업체가 있다면 만약에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 지하철 그 서울 메트로나 아니면 서울 도시철도 공사 소속 직원들이 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 기술이 더 필요해서 그 부분만 따로 점검하는 전문 기술자들이 수리를 하는 건지 이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만약에 그 외부 업체의 직원들이 그런 전문 기술 업체라면은 이 사람들을 그 외주화해서 정규직으로 돌리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게. 그럼 새로 우선 뽑아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말씀인가요? 예.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전문 업체는 지금 현실상 사실 없는 거고요. 예. 그 매스컴에 나온 것처럼 지금 전문 업체가 아닌 청소 업체가 지금 정비 업무를 하고 있고, 아하. 광고 업체가 지금 현재 PSD 관련해가지고 정비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그렇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는 업체들의 또 대표들이 누구냐면 예. 서울 메트로의 간부로 있던 사람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나이가 있다고 현장 일에 대해서 솔직히 좀 소홀할 수밖에 없고 버거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 분들이 또 전문 인력도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때는 나중에 생긴 거라. 생긴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라 볼 수도 없거든요. 네, 최근 그 말씀해 주신 내용도 보도를 통해서 또 접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같은 네네. 경우는 또 실태 조사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진상 파악이 더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감안했을 때 지금 중요한 거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런 정비 직원들의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용의 어떤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 비정규 지부 유성권 지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의 행정 탐방을 떠나는 날입니다. 서울시 소식 살펴보죠. 일자리 관련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과 정진우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를 44명 선발했다.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키면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상담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전담 지원 인력이 되겠습니다. 예. 만성적인 취업난이 많아지면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고 권리도 침해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요. 올해 100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1차로 44명을 선발 교육해서 지난 월요일 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은 이제 아르바이트 청년 밀집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사업장 실태 조사도 하고요. 네. 권리 보호 어떤 자기 권리 찾기 캠페인도 하고 또 이제 기초적인 노동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권리 구제라든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노동권리보호관 등에 연결해서 아르바이트 청년 지원에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르바이트생들의 어떤 멘토 같은 역할이기도 하네요. 권리를 지켜주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권리 지킴이들.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선발은 또 어떻게 됐고요? 예. 이 권리 지킴이 분들은 4월부터 이제 미취업자,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선발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28세 정도 되고요. 대부분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고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40시간의 기초교육과 현장이나 이제 상담 기법 교육, 심화 교육 등을 통해서 말씀처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권리 지킴이 분들도 그 돈을 받고 일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활동비가 나오는 거고. 예. 권리 지킴이들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다고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권리 지킴이 분들이 이제 주로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 사업장에서 이제 사장님이 계시면 사장님 또는 아르바이트 청년들과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환경에서 아르바이트가 진행되고 있고, 네. 또 표준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최저임금 등이나 이제 노동법에서 보장한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있으면 또 그것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어떤 현황과 이런 걸 실태조사도 같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 실태 조사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예,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는 이제 서울시 아르바이트 현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해서 저희 정책 반영의 기초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밀집한 지역 또는 모범 지역 등을 표시해서 또 아르바이트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 지도 이런 부분도 만들어서 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어느 아르바이트 사업장은 권리가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런데 안 지켜지는 매장까지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잘 되는 곳을 해서 좀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모범 지역들, 모범 사업장들을 좀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그런 당근을 주는 정책이군요. 예, 좀 홍보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찾기 캠페인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이런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찾기 캠페인은 이제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많이 이제 일하는 대학가나 강남역 등 이제 역세권 등을 중심해서 여름방학에 집중적으로 좀 할 예정인데, 청년 단체나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그리고 교육청,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좀 협력해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제 이 권리 지킴이 관련된 업무도 보시고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실태를 많이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이것만은 꼭 챙겨야 하는 그런 권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기초적인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이제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자체적으로 노동법에 보장한 파트타임의 직업의 한 형태라고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기초 최저임금이라든지 분명히 또 근로계약서를 또
그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만 기초로 지켜지더라도 충분히 이제 본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르바이트가 어떤 단순한 어떤 단기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직업이다. 직업 예.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이군요. 그렇죠.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아르바이트 끝날 때 퇴직금도 준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이제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까지 권리 지킴이들의 활동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그 서울시 사이트나 서울시 일자리 프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공고를 내고 있고요. 이제 1차는 이번에 끝났기 때문에 2차가 이제 9월경에 55분 정도를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니까 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공고 채용 시험 이쪽을 좀 주셔야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정진우 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국어는 계속됩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 함께 중국어의 문정아입니다. 네. 전병진 아나운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영화 명대사 계속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거 배웠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중국어로 뭐라고 했었죠? 爱情怎么会变? 네, 잘하셨어요. 네, 유지채 씨랑 전혀 매치가 안 되네요. 爱情怎么会变? 네, 爱情怎么会变? 예, 영애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잘하셨어요. 근데 이영애 씨의 그 대사가 더 부각되지 않나요? 요즘에는? 맞아요. 그렇죠? 라면 먹고 갈래요? 전혀 안 비슷했죠? 죄송합니다. 자, 그 중국어로 중국어로. 네. 중국어로. 想吃方便面吗? 아, 좋습니다. 살아났어. 심폐소생했습니다. 아우,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네, 라면 먹고 갈래요. 이렇게 잠깐 한 번 더 들려주세요. 想吃方便面吗? 아, 무슨 중국 노래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영화 친구입니다. 영화 친구에서, 지금 막 신나게 막 달려가는 그런 장면들 기억나실 거예요. 네. 막 싸우는 장면도 나오고, 19세 그 관람 불가입니다.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 장면 중에서, 자, 동수가 이야기합니다. 네. 네가 가라. 하와이. 네. 맞죠? 조금 더 중저음으로. 네가 가라. 네, 조금 더 중저음으로. 네가 가라 하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표현 배워볼게요. 이거 중국어로. 네. 자, 너가 가다라는 표현은요. 네. 你去. 니 취. 그리고 뭐뭐 해라라는 표현은요. 바를 붙여서 你去吧. 니 취바. 한 번 더. 你去吧. 니 취바. 그리고 하와이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요. 夏威夷. 이게 한 단어인데 억양이 독특하네요. 네. 시아웨이. 한 번 더. 夏威夷. 시아웨이. 그래서 자 뜯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니는 당신, 너를 뜻하고요. 취는 갈 거자를 가다라는 표현을 취라고 발음하고요. 네. 바는 권유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 니 취바. 니 취바. 그러면 너가 가라. 그 다음에 샤웨이 시아웨이. 하와이. 한 번 더. 샤웨이. 시아웨이. 그래서 니가 가라 하와이. 이거는 니 취바 샤웨이. 니 취바. 시아웨이. 잘하셨어요. 네. 약간 욕설처럼 들리네요. 니 욕 취바. 아닙니다. 시아웨이. 네, 그래도 니 취바, 하와이도 배울 수 시아웨이. 있고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죠.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네, 중국어 잘 배워봤습니다. 5570번님, 6월이네요. 올 하반기에는 중국어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정병진 아나운서가 쑥쑥 느는 걸 들으면서 자극받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수도권 투데이 첫 부분에 사실 그 앞에 이제 텔레비전 뉴스 중계로 다시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남양주 진접선 지하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이 소식 잠깐 더 추가적으로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애초에 17명의 작업자가 있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12명으로 정정됐습니다. 다시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12명으로 작업자가 정정이 됐고요. 이제 건설사 협력업체 직원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은 사망했고 8명이 다쳤는데 2명은 중상, 6명은 가볍게 다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상자들은 장현 현대병원, 백병원 등으로 이송 중이라고 하고요. 교각 지반 보강 공사 도중 사고가 났다는 건설사 측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당국 같은 경우는 오전 9시 5분경에 구조 작업을 종료를 했고요. 용단 작업 중에 가스 폭발로 추정된다. 용단 작업은 그러니까 용접 같이 한 거, 과전류를 흘려서 전기를 많이 흘려서 절단하거나 도선을 끊거나 연결하거나 이런 작업들인데요. 용단 작업 중에 가스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의 이런 원인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경기도 출입하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상호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상호 기자. 네, 임상호입니다. 예. 자, 경기도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방송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지방재정개혁 관련해서인데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 6개 지자체 반발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수원과 성남, 용인, 화성, 과천과 고양시의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들 시의 경우 지방재정개혁이 현실화되면 수백억에서 수천억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정부에 대한 항의와 주민집회 등이 이어졌고 어제부터는 이들 시의 시장과 시의원 등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고 시위 방법도 더 강경하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는 이들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김 대표로부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오는 11일에는 2만 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합동 집회를 열 계획인데요. 자기 지역의 세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논리가 주민들에게 먹혀들고 있어 주민 참여도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자부에서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개혁안을 고수한다는 방침이어서 해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지방재정 관련해서 빨리 접점을 찾아야 될 텐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꾸준히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를 한 번 이상 여행한 내국인은 1,545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245만 명의 서울과 1,155만 명의 강원도보다 많은 전국 1위입니다. 네. 5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도를 찾는 여행객은 2011년 1,117만 명에 이어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경기도에서 사용한 비용도 지난해 3조 3,3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천억 원 늘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경기도를 찾는 이유는 여행지 지명도 때문이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볼거리 제공과 이동거리, 저렴한 경비 등이 꼽혔습니다. 그렇죠.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곳 중에서도 또 관광지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내국인은 늘어나는데 외국인들은 줄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경기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6만 명으로 서울 1,041만 명과 제주에 이어 전국 세 번째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33만 명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가 외국인 관광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이나 제주도에서 쇼핑 위주의 여행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경기도로 유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시가 캄보디아에 공중 화장실을 지어주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도상국의 위생적이고 현대적인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캄보디아 바탐방에서 공중 화장실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지역은 관광객이 많이 찾지만 화장실이 부족해 주민이나 관광객이 불편이 많았는데 이번 공중 화장실 설치로 이런 불편이 다소 해소되고 두 지역 간의 우위도 두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시는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원에 있는 세계 화장실 협회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대한 화장실 보급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라오스와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 5곳의 공중 화장실을 지어줬고
올해에도 이번 캄보디아 바탐방을 비롯해 세 곳의 공중 화장실을 지어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이었습니다. 네, YTN 임상호 기자였습니다. 네, 아침부터 참 가슴 아픈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앞서 그 4명이 사망을 했고 2명은 중상, 6명이 경상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중상이 1명 더 늘어났습니다. 3명이 중상이고요. 6명이었던 경상은 5명으로 줄었습니다. 점점 사태가 좀 위중해 보이는군요. 잘 마무리가 되고 일단 실태 파악이 급선무고요. 그리고 부상자와 또 현장 수습 시급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 문제 어디서든 정말 우리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리고 늘 주시해야 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저희 수도권투데이도 계속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머라이어 캐리와 조 그리고 98degrees가 함께 부른 Thank You God I Found You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